여러분, 재회 상담을 오래 하다 보면 정말 분명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재회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매달렸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재회 가능성과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별 후에 어떤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시 연결되고 어떤 경우는 아무리 버텨도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건 희망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회가 되는 케이스, 안 되는 케이스를 위로 없이 기준으로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이 말을 분명히 하고 갈게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별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조상 이미 끝난 경우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계속 엉뚱한 데서 힘을 씁니다. 먼저 재회가 절대 안 되는 케이스부터 말해 볼게요. 이 경우는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종백기를 가져도, 아무리 조용히 기다려도, 아무리 태도를 바꿔도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헤어졌다면 어렵습니다. 이별의 이유가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인생 선택일 때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 가치관, 종교, 직업, 지역, 가족 문제처럼 둘 중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으면 관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이유로 헤어진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이별은 감정이 남아있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순간 다시 같은 선택 앞에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감정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인생의 방향을 거슬러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 재회 케이스는 이별 직후 상대가 명확하게 선을 긋고 그 선을 한 번도 흐린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차단을 했는데 풀었다가 다시 차단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거리 유지, 연락 없음, 반응 없음, 여지 없음. 이건 냉정하지만 상대의 판단이 이미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시간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재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많이 착각하는 재회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가 여러분에게 죄책감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예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을 하지만 다시 만나자는 선택을 하지 않는 이별. 이건 애정이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은 재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하게 거절로 굳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헤어졌다면 재회는 꼭 됩니다. 조건만 지키면 됩니다. 첫 번째, 재회가 되는 이별의 핵심은 이별의 이유가 감정 과부하일 때입니다. 싸움이 잦았거나 한쪽이 지쳤거나 부담을 느꼈거나 감정 소모가 컸던 관계, 이런 경우는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감정이 버거워서 멈춘 겁니다. 이런 이별은 시간이 감정을 식혀주면 반드시 다시 생각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되는 케이스는 이별 당시 상대의 말과 행동이 엇갈렸던 경우입니다. 말로는 끝이라 했지만 태도에 미련이 있었던 경우, 연락은 끊자 했지만 차단은 못했던 경우, 냉정한 말을 했지만 감정적인 흔들림이 보였던 경우, 이런 이별은 판단이 아니라 감정으로 끝난 겁니다. 판단으로 끝난 이별은 단호하지만 감정으로 끝난 이별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별 후에도 상대가 여러분을 완전히 잃었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옆에 있었고 반응했고 기다렸다면 지금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어느 순간 조용해졌고 감정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고 상대가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다면 이건 반드시 재회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재회는 상대가 여러분을 다시 연애서가 아니라 이룰 수 있다는 감각이 생길 때 시작됩니다. 여기까지가 기준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재회가 되는 케이스를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야 연결되는지, 반대로 되는 케이스를 스스로 망치는 행동은 뭔지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재회가 되는 케이스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재회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입니다. 누가 더 사랑했느냐, 누가 더 아팠느냐가 아니라 헤어질 때 어떤 구조로 끝나느냐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재회가 되는 사람들의 이별에는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별은 싸움이었지만 파괴가 아니었고, 실망은 있었지만 혐오는 아니었고, 거리두기는 있었지만 차단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계가 완전히 부서지지 않는 상태에서 끝났다라는 겁니다. 감정은 엉망이었지만 상대에 대한 인식이 망가지지 않는 이별이었었어요. 이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시 연결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가 남습니다. 이렇게 헤어졌다면 제외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이별의 원인이 성격 자체가 아니었을 것. 예를 들어 너라는 사람이 싫어졌다. 너랑 있으면 내가 망가진다. 너는 바뀔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건 관계 문제가 아니라 사람 평가가 끝난 상태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다. 여유가 없다. 지금 상태로는 연애를 못하겠다. 버겁다. 이런 말로 끝난 이별은 다릅니다. 이건 여러분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감당할 힘이 없어서 도망친 겁니다. 이런 이별은 감정이 식은 게 아니라 부담이 커진 상태예요. 그리고 부담으로 끝난 이별은 시간이 지나 부담이 사라지면 감정이 다시 올라옵니다. 이건 수많은 상담에서 반복 확인된 패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끝까지 매달리지 않았을 것. 울었을 수는 있습니다.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을 부정하거나 집착하거나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붙잡지는 않았어야 합니다. 제외가 되는 케이스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상대가 떠날 때 알겠다라는 말을 한 번은 했다라는 점입니다. 마음으로는 무너졌어도 행동으로는 상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상대 기억 속에 미안함과 아쉬움으로 남거든요. 반대로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고 설득하고 비명을 질렀다면 그 기억은 부담과 회피로 남습니다. 사람은 미안함에는 다시 돌아오지만 부담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은 이별 후 관계가 완전히 적대적으로 바뀌지 않았을 것. 서로 욕하고 차단하고 지인들에게 험담하고 복수심을 드러낸 이별은 재회가 거의 어렵습니다. 감정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지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재회는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상대 머릿속에 여러분 이미지가 다시 긍정적으로 복원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파괴된 상태라면 복원할 재료가 없어요. 반대로 이별 후 서로 완전히 적이 되지 않았고 최소한의 존중이 남아 있었다면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연락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은 이별 이후 여러분이 자기 붕괴 상태로 남아있지 않을 것. 재회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별 후 무너질 수는 있어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SNS에 매달림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를 향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흘리지 않고 자기 연민 속에 빠져 상대에게 들키지 않습니다. 이건 연기를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감정 관리의 문제입니다. 상대는 생각보다 여러분을 계속 관찰합니다. 직접 연락하지는 않아도 주변 정보, 분위기, 반응을 통해 여러분의 상태를 감지해요. 이때 여러분이 계속 무너져 있으면 상대는 안심합니다. 역시 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 안심이 재회를 막습니다. 반대로 조용히 회복하는 모습이 보이면 상대는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이 재회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별이 결정이 아니라 보류의 형태로 끝났을 것. 재회가 되는 이별은 대부분 명확한 결론이 없습니다. 다 끝이야 라고 말을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없었고 다신 보지 말자 라고 했지만 행동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차단도 없고 정리도 없고 완전한 마침표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재회가 되는 이별의 구조입니다. 끝났지만 다치지 않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이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모든 문을 닫고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끊어낸 이별은 시간이 지나도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재회가 되는 사람들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헤어질 때 이미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구조로 끝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조건들에 해당된다면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절반은 끝난 상태예요. 남은 건 타이밍과 여러분의 상태뿐입니다. 재회는 설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조건이 갖춰졌을 때 자연스럽게 열리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아무 때나 열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다시 떠올릴 준비가 되었을 때만 열립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이별이 재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이렇게 끝난 이별은 거의 반드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때의 여러분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재회는 운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을 더 잘해서 얻는 보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별은 아무리 매달려도 돌아오지 않고 어떤 이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구조가 달랐던 것 뿐이에요. 상대가 여러분을 떠나면서도 마음 한쪽에 여지를 남겨둔 관계, 선택을 유보한 관계, 스스로도 결정을 미뤄둔 관계,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시 흔들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될 수 없는 관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관계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유는 희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희망이 없는 곳에 마음을 쏟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재회는 포기가 아니라 선별입니다. 그리고 선별이 끝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되는 관계는 조용히 기다려도 다시 움직이거든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상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조건을 바로 보는 겁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 본질을 이해한 사람만이 다시 선택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다면 이미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부터 재회는 더 이상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계산 가능한 가능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가질 자격은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징검다리 TV의 열렸습니다.